밖에서 촬영이고 뻘쭘해 죽겠네. 안테이쌤입니다. 지금 여기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이고요. 이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에 서울도 갔다 올 겸 해가지고 지금 가려고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53분 10시 버스인데 7분 남았네요. 조금 시간이 타이트하니까 순간이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도착했고요. 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관람 예약을 했던 시간보다 30분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독립문을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독립문까지는 500m는 걸어야 해서 우산으로 순간이동을 해서 갔다 왔어요. 선생님이 마술을 배웠거든요. 독립문은 독립협회에서 세웠습니다. 당시 독립협회는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헐어버리고 대신 독립문을 세워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보여줬죠. 독립문 맞은편에는 필립 제이슨, 서재필이 동상이 있습니다. 손에는 독립신문이 들려있는 것 같은데 비 오는 날씨에 젖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죄송합니다. 예약 시간에 딱 맞춰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내부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유튜브 목적으로 촬영하려면 2시간에 30만 원 지불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하하. 그 대신 사진 촬영은 괜찮다고 하니 사진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고 고문했던 악명 높았던 감옥입니다. 광복 이후에는 민주화운동가들을 수감하기도 하였죠. 그래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물입니다. 근대적 시설을 갖춘 한국 최초의 감옥으로 3,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수용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건물을 수놓고 있는 빨간 벽돌들은 우리 조상님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벽돌들입니다. 서울시는 안타까운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이 공간을 개조하여 1998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전시관 입구에는 을사늑양문이 있습니다.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1905년에 외교권을 뺏기게 되었죠. 의병 전쟁에 참여했던 이인영 의병장의 사형 판결문도 볼 수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1908년 의병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그 시작이었거든요. 사진에 나와 있는 많은 의병들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전시관 곳곳에는 나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의사와 열사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우규 의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1919년 일본 총독에게 폭탄을 던지던 그의 당시 나이는 66살이었습니다. 학생이든 노인이든 독립을 위한 마음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죠. 전시관을 걷다 보면 커다란 방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약 4,800명의 독립운동가들의 수영 기록 카드가 벽을 빼곡히 메꾸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고통받았는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안창호 선생님이 수영 기록 카드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임시정부 활동 때만 해도 건강해 보이시던 안창호 선생님은 감옥에 투옥될 때마다 계속하여 건강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안창호 선생님은 1938년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조사실과 취조실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물고문, 손톱 찌르기 고문, 벽간 고문, 상자 고문 등 차마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고문들을 저질렀습니다. 저 날카로운 나무 막대기로 손톱을 찌를 뿐 아니라 입안을 사정없이 찌르기도 하고 옴짝달싹 할 수 없이 좁은 벽관에 사람을 가둬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시가 박힌 상자 안에 사람을 넣고 흔드는 비인간적인 고문까지도 그들은 행했습니다. 과연 일본 간수들은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꼈을까요? 취조실을 나와서 잠시 쉬고 있는데 하나의 작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튜버 사나고가 만든 서대문 형무소의 조감도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랜만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가서 사나고님이 작품을 한번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옥중 생활은 끔찍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얼마나 그들에 대한 대우와 시설이 열악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김구 선생님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에서 잘 때에는 한 사람은 머리를 동쪽, 한 사람은 서쪽으로 해서 눕는다. 그러고도 더 누울 자리가 없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일어서고 좌우에 한 사람씩 힘이 센 사람이 환자에게 등을 붙이고 두 발로 먼저 누운 자의 가슴을 힘껏 민다. 그러면 누운 자들은 아이고 가슴뼈 부러진다 라고 야단이다. 좁디 좁은 감방에 독립운동가들을 몰아넣으니 사람들이 머리를 양쪽으로 해서 최대한 좁게 누워보지만 그럼에도 공간이 부족해서 누군가는 서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눕게 해보려고 발로 서로를 미는 모습은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채광, 통풍, 난방도 되지 않는 감방에서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하루에 10시간을 넘게 공장에서 일을 하며 하루 30분의 운동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마저도 마음껏 운동하지 못하고 이러한 격벽장에서 움직이게 했는데요. 앞뒤로만 움직일 수 있는 이 좁은 공간은 일본인들의 용이한 감시를 위해 부채꼴 모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 담벼락을 넘어 독립운동가들이 무슨 얘기라도 하려고 하면 바로 제지를 했던 거죠. 독립운동가들이 실제로 투옥되었던 옥사에 가보면 후손을 찾을 수 없는 5,000명이 넘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내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들의 혼이 후손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감방에 갇힌 와중에도 독립운동가들은 벽을 두드리는 타벽 암호법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한쪽에서 일정한 암호에 맞춰 벽을 두드리면 반대편에서 그 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서로 의사를 전달했던 거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가두던 여옥사도 따로 존재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뿐 아니라 이효정, 박진홍 등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감방에 갇혀서 고통의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사형장은 촬영이 불가능했지만 촬영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기서 세상을 떠난 이들이 하늘에서는 행복하길 빌어주는 것밖에 없었죠. 사형장 뒤쪽에는 시구문이 있는데요. 일제가 심각한 고문이나 구타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막고자 시신을 빼돌린 통로입니다. 결국 그들도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떳떳하지 못한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나와서 5분 정도 걸으면 순국 선열 기념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탑의 중앙에는 독립의지를 상징하는 태극기 조각상이 있으며 항일의병, 윤봉길과 이봉창, 의병들의 안타까운 최후, 유관순 열사, 3.1운동 만세의 현장,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 일본에 체포당한 의병들, 그리고 청산리 전투까지 이 탑 안에 일제에 맞선 우리의 영웅들의 역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다 보니 바쁜 와중에 이들의 존재를 잠깐 잊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가끔씩은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했던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